문무왕이라는 명칭은 문무왕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불린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그 왕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무렵인데 신문왕 때 비로소 그 할아버지 태종무열왕의 시호를 붙였어요. 태종무열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태종무열왕으로. 이러니까 당나라에서 화가 났어요. 아직도 전쟁한 기억이 있고 아직도 국교가 회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나라에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특사를 보내가지고 신문왕을 협박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태종이 있는데 왜 신라의 태종무열왕이라는 이 시호를 똑같이 쓰느냐, 이거 취소하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취소하라. 태종무열왕, 우리의 이세민, 당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걸이고 아마 중국 역사 통틀어서 한 5번째 들어가는 한무제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당태종인데, 그 당태종을 우리가 태종이라고 붙였는데 왜 건방지게 당신이 태종무열왕이라는 이름 왜 붙이느냐, 이렇게 딱 시비를 걸어요. 그랬을 때 신라 조정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호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대한 시비가 붙으면은 반드시 전쟁으로 가요. 옛날에는 왕이 바로 국가니까. 병자호란이 왜 났습니까? 청나라가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왕에서 황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에 국서를 보내서 앞으로 우리를 부를 때 황제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인조가 안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 부르겠다. 우리는 명나라한테만 황제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병자호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라한테 너 태종무열왕이라고 붙이지 마, 우리 못 붙이겠다 하면 그때는 전쟁이죠. 골치 아픈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문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만약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뒤부터 완전 속국이 됩니다. 속국. 근데 신문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당태종도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김춘추 할아버지 태종무열왕도 이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태종이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딱 거절을 했어요. 이 거절은 간단하게 된 게 아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때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신라는 이제는 당나라 쳐들어와도 한판 뜰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딱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오히려 한 2, 3년, 10년 뒤에 비로소 성덕, 그 에밀레종을 만든 성덕 대왕 시절에 비로소 전쟁이 끝나고 한 30년 지나서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30년 뒤에. 그 정도로 당나라가 자존심이 좀 상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나당 전쟁 때문에 이 한족과 제가 말하는 한족은 한민족이 아니고 중국의 한족과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 사이에는 1000년 이상 계속되는 우호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호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당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신라가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또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의 문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떤 것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다. 어떻게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조선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잘 다뤄야지, 저걸 뭐 무력적으로 침략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동반자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택동이 쳐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1300년 동안 한족 정부는 한반도를 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원나라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방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좋다, 그거 한 방해해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신라처럼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신라처럼 하겠다. 한번 붙어보자 말이지. 그렇게 협박할 수가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근거가. 근데 이 신라라는 나라가 재밌는 나라가 요때 그럼 일본하고는 어떤 외교를 했느냐 또 재밌어요.
일본은 신라하고 천지 원수죠. 원수였는데 일본하고 이 신라가 이해관계가 딱 일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일본은 신라보다는 당을 두려워했어요. 이 당이 신라까지 먹어가지고 현해탄을 건너서 쳐들어오면 큰일인데 하고 있었는데, 아니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신라를 지원하지는 않지만은 당나라 편은 들지는 않아요. 당나라는 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하고 손잡고 신라를 등 뒤에서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한다. 그러면은 더 큰일이다. 차라리 우리는 중립해버리자. 중립을 합니다. 중립하는데 가면 구경하니까 신라가 상국통일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상당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본 역사학자들도 쓰는 걸 가봐보면 신라가 당과 싸워서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는 부분에 가면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에서 경의를 표하는 게 딱 두 대목이에요. 신라의 삼국통일,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 이후의 대한민국의 발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하고 외가 아주 친하게 됐어요. 또 요때는 약간 신라가 일본에 대해서 이 저자세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많이 갖다 줘요. 사실이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비싼 거 신라가 잘 만드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금세공품이라든지 무슨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한 배 가득 실어가지고 거의 갖다 주는 요런 걸 하다가 언제부터 한 40년 동안 모관계를 맺던 한일 관계가 바뀌느냐 하면은 성덕 왕 때 이 당나라하고 신라가 다시 친선 관계로 돌아가요. 그럼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외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신라가 외를 상대로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외가 기분이 나빠요. 그 뒤부터 다시 이 냉각 시대로 갑니다. 뭐냐? 신라는 항상 이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외교를 했다. 그것을 보고 의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모르지만 국가 간의 의리 지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 간에는 국익이 최고죠. 그래서 신라는 현실 외교를 했습니다. 현실 외교. 그러니까 외한테 굽힐 때는 굽히고 뻣뻣하게 할 때는 뻣뻣하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실력 없이 뻣뻣하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실력 없이 했다가는 말로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 하지 말고 말로 하지 않고 실력을 기른 다음에 은인자중하다가 결정적 순간에서 태도를 표변함으로써 한반도를 이 자주 독립하는 민족의 보금자리로 지켜냈다. 그런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DNA 속에 그런 신라의 자주 국방 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눈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믿고 아프가니스탄에 일개 연대가 아니라 일개 사단을 보내면 의외로 박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요사이 한국 사람, 그것도 목소리 높이는 사람만 보면은 아이고 300명 보내는 것도 이거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민간이라고 섞어가지고 막 두리뭉실하게 보내가지고 적당히 때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역사를 제대로 봤을 때 하고 역사를 몰랐을 때 정책이 틀려져요. 정책이 틀려져요. 트루만 대통령이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역사를 제대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